보험 많이 내고 나중에 다 저한테 하고 나서 한 말이에요. 자기 보험 이제 50만 원씩 내고 있으니까 충분할 줄 알았대요. 근데 사실 거기에 종신 이상하게 껴있어가지고 종신 같은 거 종신 30만 원 제가 그냥 잘못돼 있으니까 그거 다 해지하셔라. 그 자리 제가 있던 자리 다 해지했고 솔직히 부족한 부분은 없었어요.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기존에 뭐 알고 있던 설계사도 있었고 네. 근데 운전자 보험이 이제 4만 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보험료가 좀 많이 껴있다. 아무리 상위가 여기 껴있지만 운전자 보험은 그냥 만 원대로 가져가는 게 맞다. 그리고 나머지 운전자 보험이 만 원대니까 나머지 그럼 3만 원 더 내고 있는 거잖아. 그 3만 원으로 이제 이제 비어 있는데 부정맥 진단비나 그 2대 주요 치료비 그런 걸 얘기하니까 그럼 이런 부족한 부분 채워달라 해서 그 부분만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심장 태생적 낭종 4개 있다고 매년 이제 검사 받아야 되는데 그 낭종이 2.5단계래요. 네. 의사들 말로는 조금 위험한 단계래요. 그냥 지켜보는 단계긴 하지만 3단계 되면 더 위험하다고 거기까지만 좀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혹시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진단되는 게 있냐 그런 것도 얘기해줬고 그리고 뭐 자기가 신장 투석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투석했을 때도 뭐 돈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했는데 제가 그냥 어물쩍 넘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질병 후유장애면 맞아요. 되죠. 네. 네, 되더라고요. 돼요. 간편 플랜도 가입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서 제가 질병 후유장애 표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녀요. 그거를 이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질병 후유장애 얘기하다 말았구나. 네. 질병 후유장애랑 질병 후유장애는요. 일단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표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질병 후유장애는 나이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분들한테 고객님 이거 신장투석하면 받을 수 있고요. 어머님한테 얘기하면 어머님이 좋아해요? 아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질병 후유장애는요. 고객님 이러면서 어린이들한테는 어떻게 PT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요즘에 스마트폰 7살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맞아요 막 이래요. 돌 전에도 보여줘요. 그런데 그거를 조작할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거를 아이들은 말도 떼기 전에 터치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요. 휴대폰을 내 몸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리고 이거를 휴대폰 게임을 안 하면 친구들이랑 동떨어지기 때문에 친해질 수가 없어. 그러면 휴대폰, TV, 태블릿 PC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계속 앉아있죠. 앉아있으면 애들이 척추측만증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병후유장애 10% 정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 가입되어 있으면 1,000만 원. 그쵸? 그 다음에 5천 가입되어 있으면 500만 원. 그쵸? 그러면은 이거 장애예요? 장애예요? 장애. 그쵸? 그러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네요? 네. 장애랑 장애랑은 장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그냥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보험으로 신체 원래 신체와 다를 경우에 이제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0% 정도 받으실 수 있고 이것도 뭐 돼요? 디스크면 질병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실손의료비 되네요. 통원치료로 통원치료 받으시면서 요거는 후유장애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0% 받고 담보 삭제돼요? 안 되죠. 다른 거 또 받으실 수 있죠. 다쳤어요. 다쳤을 때 또 받을 수 있죠. 그럼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 30대 남자야. 20, 30대 성인이에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주면 돼요. 교통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뒤에서 차가 빡 하고 박았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허리 하고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병원 갔어요. 저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거의 이러지 않아요? 목 잡거나 허리 잡잖아요. 그때 디스크 진단 받으면 10%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해후유장애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있었던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었던 사람이야.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더 심해졌어. 그럼 이 차액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원래 이러지 않았어.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라고 하면 이 차액분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기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줄 수 있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써먹어요? 신장투석 이런 거는 좀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질병도 그렇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병에 니즈 있는 사람들한테는 질병 후유장에 그렇게 쓸 수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성별로도 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을 되게 치매 걱정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재가시설 통원 치료비가 나왔지만 예전에는 이걸로 판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질병 후유장애로. 재가시설 안 나왔을 때 있었잖아요. 질병 후유장애가 초기 치매도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초기 치매부터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로 PT를 했어요. 고객님, 초기 치매부터 걱정이 되시나요? 왜냐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는 이거는 2급부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어떻게 보상이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이 그거부터 된다고 이제 쓰였어요. 등급이 2급부터 8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질병 후유장애? 네. 아니요, 2급 80% 이상 후유장애가 아니라 3에서 100은 경증 치매부터 된다고요. 아, 네. 그러니까 더 좋지. 네. 고객님들. 그러면은 이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질병 후유장애 보상 받은 만큼 빼고 또 차액받고 또 차액받고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고 PT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 후유장애는 그렇게 PT가 쓰였다고요. 상해 후유장애는 사고로 싸니까 원체 저렴하니까 어린이들한테 진짜 잘 먹히는 상해 후유장애가 있었다면 통지의무도 한번 해줘야겠다. 와, 이런 질병 후유장애가 근데 담보가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 보장 그래서 100%로 100세까지 안 들어가고 80세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되게 엄청 저렴해져요. 어린이 기준으로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어린이 기준으로. 오텐텐도 성인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금텐텐 그것도 성인도 10,000원 이하예요. 얼마 안 해요. 80세로 바꾸면 그렇게 5천만 원 기준인가요? 네 얼마 안 해요. 이거 진짜로 80세에서 90세 그때부터 비싼 거예요. 아, 그러니까 80세까지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만 해도 뻥 빼요 고객님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아 고객님 이런 거 다 필요 없대. 어린이들 단기납 종신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네. 성인이면 15세 이상부터 하거나 유병자면 30세 이상부터 할 수 있어요. 그쵸? 20세 이상부터 할 수 있는 회사 많지 않잖아요. 유병자 단기납 종신은. 유병자 종신 또는 15세 이상부터 할 수 있는데 그 이하는 어머님들이 목돈 마련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어머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돈 굴리고 싶어 해요. 질병 후유장애로 돈 굴려줬어요. 어떻게 굴려? 어떻게 보려요?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이것만 넣는 거야. 기본 필수 담보는 어린이들은 상해 15세 이하는 어린이들은 상해 질병 사망 안 들어가지는 거 알죠? 알죠? 네. 15세 이하는 가입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기본 담보네요? 네. 이걸로 몇 억씩 넣는 거예요. 질병 후유장애 1억 또는 5천, 그 다음에 요거 1억 또는 2억 해가지고 100세까지 만들어. 그러면 요것만 몇만 원이 나와요. 그렇죠. 이것만 몇만 원 나오겠죠. 네. 막 5만 원 정도 나오겠죠. 네. 그럼 얘를 보상 받을 수도 있는데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담보만 넣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어요. 다른 건 손해율 잡아먹으니까. 해지환급금 잡아먹으니까. 네. 이 두 개만 넣잖아요. 돈이 굴러가요. 계속 굴러가. 얘네들은 손해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돈이 굴러가면서 해지환급금 점점 높아져. 200%가 넘어가고 계속 높아지는 거죠.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보상을 받을 때 쓸 수도 있고 나중에 해지를 해서 써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은 5만 원은 아이한테 은행에 적금도 넣어주는데 이거 하나 못 해주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로움에서 엄청난 붐이 일어났었어요. 이게
지주 상유. 네. 싸거든. 2만 원대도 할 수 있고요. 최저법률 2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2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도 있어요. 2만 원으로 해가지고 적립금 더 넣어서 5만 원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걸로 목돈 마련 계속 굴려주는 거예요. 200% 300% 넘어가게. 왜 은행에도 우리 그 아동수당 받는 거 있었어요. 아동수당이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넘어가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엄마들은 10만 원짜리를 이걸로 하고 싶어 했고 그 이후 넘어가는 엄마들은 5만 원짜리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이 돈을 아끼지 않고 쓰지 않고 돈이 있는 엄마들은 이렇게 돈을 굴렸다고요. 돈을 굴리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엄마들인 거죠. 그 돈을 이렇게 굴렸었어요. 지금도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내고 있겠죠. 왜냐면 뭐 그 아이가 어렸을 테니까 지금도 돈을 받고 있을 테니까 그냥 자동이체 그 통장에 걸어놓고 자동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했어요. 돈을 굴리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굴리기도 해요.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PT해야 돼요. 어머님들 니즈 이런 거에 있어요. 애기들 우리 애기 안 다쳐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이런 말 있다니까요. 맞아요. 저 계속 그런 말 들었어요. 철벽 쳐. 네. 아, 건강해요. 아우 건강해요. 감기도 통원 실비면 돼요. 아픈 적도 없고 입원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애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애도 그랬는데 그렇다고 우리 애가 건강하다고 맞아요. 근데 그 쿠션 합법은 필요해요. 당연히 건강하셔야죠. 애기가 아프면 안 되죠, 어머님. 맞잖아요. 맞아요. 애기가 고해감에 걸리면 좋겠어? 그러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고객님. 눈 똑바로 보고 그때는 이제 시선 딱 눈 똑바로 보고 맞아요, 고객님. 애기가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좋은 거죠. 그런데요, 고객님.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5만 원 목돈 마련은 준비해 두시나요?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보상을 받을 때 되면 받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상해후유장애는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면 태권도장에서 다칠 수 있어요. 놀이터에서 다칠 수 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은, 유치원 가면은 엄청 뛰어다녀요. 그거 알아요? 유치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다 계단이야. 그럼 거기서 유치원 애들이 이렇게 차분하게만 없어요. 없어요? 네. 초등학교도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한 대 있거든요. 그거는 다리가 깁스한 아이들만 탈 수 있대. 다 계단이야. 5층인데 왜 엘리베이터를 못 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픈 사람만 탄대 이래.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걸어만 다니냐고. 뛰어다니겠죠. 근데 거기서 누가 밀어가지고 넘어졌었어 이러는 거예요. 머리에서 피가 났대요. 그럴 확률이 없겠냐고요. 남자아이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아이들이라고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엄마들한테 그런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머님, 당연히 지금 건강해야죠. 그런데 아프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치는 건 예측할 수 없으니까 급격, 우연, 외래 아닌가요? 하면서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여기서 보장이 가능하고 환급률은 고객님 별도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석이조죠.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고객님은 2, 3만 원, 5만 원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 보험으로 나쁘지 않아요. 목돈 마련으로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이들은 단기납 종신할 수 없거든요 하면서 못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그거 하래? 그거 못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 또 사례를 얘기해 볼까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분한테 제가 만나러 갔어요. 근데 니즈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암에 걸렸었대요. 근데 그것도 수술까지는 하셨던 걸로 기억은 한데 근데 항암은 하셨는지도 몰라요. 본인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냐. 그래서 니즈도 없어. 그냥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플랜을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본인이 그냥 뭐 수험보험금이 있는지도 궁금했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치료력 있냐? 없대. 그래서 그래요? 그럼 왜 만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서울까지 왔으니 고객님의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비스로 봐드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적는 동안에 근데 고객님 그냥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동반을 간 건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너무 아깝길래 고객님 근데 되게 좋은 직업이시네요. 이렇게 낮에 평일에
고객님이 이렇게 나오실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좋은 직업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쉬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떠본 거죠, 제가 직업을. 그랬더니,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르바이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후에 일을 하러 가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근데 29인가? 30인가? 그 남잔데 그 정도 됐으면 군대도 갔다 왔을 거고 뭐 학교도 다 졸업했을 거고 근데 알바를 하고 있으면 아직 직장을 못 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저희도 투잡하고 계신 분들 많아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작성을 다 하셨길래 이제 그 봐드릴게요. 이제 하고 있었는데 혹시 투잡을 하면 이 일을 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하시는데요? 뭐가 꿈이신데요? 꿈이 뭐냐 물어봤어요. 네가 원래 본잡이 뭔데? 원래 하고 있는 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알바를 하고 있고, 낮에 그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딱 저녁에 하는 거다 보니까 식당 중에 새벽에 끝난대. 그러니까는 젊은 남자가 식당에서 일하려면 술집 같은 이자카야 같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럼 제가 그냥 추측해요, 고객님. 이자카야 같은 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맞대는 거예요. 주방에서 이자카야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그래서 고객님 평일에 쉬시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분 있어요. 뭐 저녁 일하는 게 뭐 잘못인가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전 직업이 나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객님 꿈을 펼칠 수 있으면 고객님의 꿈이 뭔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건 연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극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셨냐 하면서 인생 상담을 해줬어요. 진짜. 거기 제가 고객님보다 조금 더 살았지만 저희 회사에도 그런 분이 있다. 연극을 지금 실제로도 하고 계시고 극단도 운영을 잠깐 하셨다가 본업으로 지금 이 보험으로 하신 분이 있다. 그런데 연극에 니즈가 아직도 있으셔가지고 아직 놓지 못하셨는데 그래도 그분도 아직도 미련이 남았으니까 하고 계시겠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다. 책도 쓰시고 되게 멋있는 분이 있다.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 안 했거든요. 빨리 봐주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셨고, 본인, 이 연극을 위해서 알바도 하고 계시니까.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한번 제 보험이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봐주면서 본인이, 진짜 본인의 속내를 다 얘기를 했어. 본인의 속내를 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2차 방문 가가지고 전부 다 체결을 했어요. 전부 다 체결을 하고 나서 물어봤죠. 고객님은 니즈 없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돈도 없다 하지 않으셨냐. 연극하는 사람이 돈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많이 가입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변경하시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직업을 숨기고만 살았대요. 본인의 직업을 숨기고만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게 되게 감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고객님 정장 입으시면 더 멋있으실 거다. 지금 편안하게 입고 나오셨지만 더 멋있으실 거다. 본인이 연극이라는 거를 본잡으로 놓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거를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이 따로 있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 대신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고객님이 충분히 가능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너무 힘이 든다면 잠깐 놓지 말고 잠깐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왜냐? 우리는 100세까지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고객님 너무 젊으니까 얘기해준다.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보험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고요. 원래 직업이 보험이 아니었어요. 보험학과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지점장으로 가는 것도 경영학과, 또 경제학과 이런 사람들만 가는 거지. 보험학과가 사실 이제서야 뭐 생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보험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보험학과 생기고 있어요? 어디에서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고객은 어쨌든 졸업은 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고객님, 보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험이 좋아 미쳐서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요, 이 보험이라는 거를, 금융이라는 거를, 영업이라는 거는 고객님이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 발판으로 삼기엔 되게 좋을 수도 있다. 저도 이 보험이라는 걸 하기 전에 보험이라는 걸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게 다른 일을 하려고 이 일을 발판 삼아 했던 거였는데 이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게 된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 고객님이 너무 만약에 힘이 들고 버겁고 돈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어렵다면 사실 다른 쪽으로 일을 해보시면서 병행하셔도 꿈을 펼치기에 더 좋으실 수도 있다. 자본금을 만들기엔 더 좋으실 수도 있다. 사기를 칠 수는 없잖아요. 막 이랬거든요. 이거는 되게 금융이라서 돈이 되는데 전문가의 느낌도 나고 고객님의 이미지상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안 오셔도 상관없다. 저한테 안 오셔도 상관없고, 서울권에 우리가 그때는 지사가 없었으니까 서울권에 우리가 내일 오픈할 마음도 없고, 고객님이 서울권에 가까운데 전문가적인 그 대리점으로 가셔가지고 배워보셔라. 괜찮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가시면 고객님 보험 다 이관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했어요. 그러니까는 젊다고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처음엔 철벽을 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왜? 너 우리 왜 만났는데? 이거를 파헤치긴 해야 돼. 진짜. 이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조금 해줘야 되고, 통지 의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통지 의무는요, 통지 의무가 왜 필요해요? 고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통지 의무는 뭐고, 고지 의무는 뭐예요? 고지 의무는 뭐 내 병력, 직업, 응. 사는 곳, 이름 이런 정보 같은 거를 고지하는 거죠. 네. 통지 의무는 뭔가 변경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고객님께 쉽게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네, 고객님한테 쉽게 얘기해주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병원 가시잖아 하면은 이제 병원 얘기하면서 아니야. 틀렸어요. 아주 쉽게라고 했잖아요. 네. 고객님, 고지 의무는요, 가입 전이고요. 아, 가입할 때, 통지 의무는요, 가입 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가입 후에 바뀐 게 있으시면 뭐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가입 전에, 지금, 가입 전에 이야기하실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고지 의무잖아요. 치료력이든, 주소든, 직업급수든. 맞잖아요? 그죠? 통지 의무는 가입 후에 바뀌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통지 의무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직업이에요. 그죠? 그러면 고객님이 직업이 바뀌면 통지는 해줘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이거 통지해주면은 추징금 뜨잖아.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꿔줘 본 적 있어요? 추징금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직이었다가 직업이 생겼다.